눈사람 자살 사건. 최승호. 달아실 편앱. 눈사람 자살 사건은 최승호 선생님의 우화집입니다. 처음 책이 나온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 세상과 빗대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고전이 그랬듯이 좋은 글은 세월의 풍화를 이겨내는 법이죠.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주옥같은 우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산풋살롱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사람 자살 사건.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틀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비누로 만든 교회. 비누로 만든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비누 거품을 일으키며 죄의 때를 씻을 수 있었고, 난장이처럼 키 작은 성자들은 기꺼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처럼 점점 녹아갔다. 교회는 갈수록 닳아 작아졌고 나중에는 죄와 함께 사라졌다. 교회를 돌로 지은 뒤부터는 죄의 때를 씻으러 가도 온몸이 쓰라리기만 했다. 키 큰 성직자들은 근엄했다. 그들은 도래교회의 석상들처럼 서 있었다. 갈수록 도래교회는 기암괴석들처럼 불어났고 나중에는 폐허가 된 공중 목욕탕처럼 관광객들이 찾는 텅 빈 명소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말하였다. 비누로 만든 교회 시절에는 성자들이 있었으나 도래교회에는
성직자들만이 있었다고. 개미 귀신. 난 귀신이 아니오. 명주 잠자리의 유충일 따름이오. 내 몸 길이가 1cm인데 1cm짜리 귀신 봤소? 왜들 나를 개미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요. 문자의 횡포를 버리시오. 비록 내 모습이 흉측하나 나도 아름답고 맑은 나를 꿈꾸는 한 존재요. 미물이지만 나에게도 배고픔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 개미. 앙상한 밥알 만한 개미가 내 밥이오. 개미 한 마리 잡아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모래구덩이를 파놓고 며칠을 기다려야 겨우 개미 한 마리가 걸려듭니다. 개미지옥. 내 식탁을 개미지옥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식탁을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왜 내 식탁만 지옥이라고 하는 거요. 문자의 횡포를 버리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이름 없이 보아주시오. 명주 잠자리가 되면 나도 짝을 찾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소. 하늘을 실컷 날아볼 거요. 그리고 난 죽겠지. 내가 죽은 뒤에 내 새끼들을 개미 귀신이라고 부르는 건 좀 슬프오. 말이 많았나 보. 미안하오. 난 귀신이 아니오.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당신도 나를 해치지 마시오.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인간 양반. 초. 정전으로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자 사람들이 초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할 수가 없었다. 원시적인 조명기구라고 초를 없애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깨어진 항아리. 금이 가도 불안하고 누가 흔들어대도 불안하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답답해서 숨이 막히던 항아리가 한밤중 난데없이 떨어진 돌덩이에 얻어맞고 산산조각 깨져버렸다. 장독대에 모여있던 항아리들이 깜짝 놀라 간장을 다 엎지르고 널브러져 있는 깨어진 항아리의 불행을 위로했다. 그러나 깨어진 항아리는 오히려 기쁨에 넘쳐 있는 듯했다. 걱정들 말게. 나는 지금 시원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네. 깨어져서 더 잃을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평화롭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네. 이렇게 후련한 적이 없었지. 어느 하늘 어느 별에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돌덩이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네. 다른 항아리들이 그 말을 기이하게 여겼다. 할미꽃. 봄날 무덤 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할미꽃에게 햇살이 물었다. 할매는 왜 무덤만 보고 계십니까? 할미꽃이 대답했다. 무덤 속의 망자가 봄이면 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꽃들은 다 망자를 외면한 채 하늘을 보고 있다오. 그래서 내가 볼품없는 꽃이긴 하지만 누워있는 망자가 나라도 쳐다보라고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있는 거랍니다. 제비와 제비꽃. 제비가 제비꽃에게 말했다. 참 예쁘구나. 내가 꽃필 무렵이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 날아온단다. 그러자 제비꽃이 제비에게 말했다.
내가 날아오면 나는 꽃을 피워.